안녕하세요. 저 고은경 부회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제2주제 원시 취득과 간주 취득, 취득세 과세 표준 산정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발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영현 연구위원님이십니다. 먼저 인사 한번 드려요. 네, 황영현 연구원님은 우리 그 경영학 박사이시고 우리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장, 그리고 수원여대 김포대에서 지방세법 강의를 하셨고 강남구청 구세 심사위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연구원이십니다. 다음으로 토론자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훈 과장님 오셨습니다. 네, 서정훈 과장님은 행시 45세로서 부이사관이시고 뉴욕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하셨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운영과 그다음에 지방세 정책과 그다음에 재정정책과 재정팀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정보과장 지방세 특례제도과장을 하셨고 현재는 부동산 세제과장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우리 임상빈 연구위원님 소개합니다. 경영학 박사이시고 또 경기도 세정과에 근무하셨었고 세정제도연구센터장과 현재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시고 과표 연구센터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 이제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발제를 시작할 건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 발제는 우리 황영 연구원님 발제는 약 25분 정도 진행을 하고 토론자분들의 토론은 약 10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론의 순서는 발제가 끝나고 나면 토론의 순서는 우리 임상빈 연구위원 먼저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정훈 과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세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사실은 오랫동안 연구하거나 집행하거나 설계하는 분야에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경력이 아주 짧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지방세, 그중에서도 부동산 세제를 설계하시고 또 집행하시는 행정안전부 우리 서정훈 과장님과 또 지방세연구원의 과표 연구센터 장님이신 임상빈 박사 앞에서 이 발제하는 기회를 갖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 아닌가, 또는 뭣도 모르면서 취득세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과거에 이렇게 그 지방세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면 국세의 논리로 지방세를 재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방세 관계 전문가의 그렇게 비판에 기가 죽곤 했는데 2011년 이후로 지방세 과세 체계가 국세 체계를 이렇게 따라오면서 또 지방세 관계 그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일단 용기를 내서 발제하게 되었으며 제가 뭐 세무사회의 연구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세무사의 의견은 아니고 저 개인적인 그 견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요나 이렇게 뭐 이런 내용 생략할 수도 있고 하겠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 세제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것은 약 102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지방세 세수가 102조인데 취득세는 29조로서 약 29%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방 소비세를 감안하면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순수세수는 약 35%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 제1의 세목이기는 하지만 원시 취득 또는 관주 취득에 대한 그 건수로 보면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니까 여기 돼요. 과징 건수 약 790만 건 중에 4.7%밖에 안 되고 37만 5천 건이고요. 세수로 보더라도 29조 취득세 중에서 약 4조로
세수로 보면 13.9%, 즉 15%에 미달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 표준 결정 과정을 살펴보니까 실거래 가격인 사실상 취득 가격에 따른 경우는 법인과의 거래이거나 원시 취득 또는 간주 취득인 경우에 한정되고 있어서 이 중에서 승계 취득인 경우에는 거래 쌍방 간에 매매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 서류로서 기존 금액으로서 볼 수가 있는데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기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신고납세 세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원시 취득을 중심으로 이렇게 과세표준 계산 관계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취득세 연역에 대해서는 어떤 책에는 1908년부터 한성부에서 이렇게 부도령으로 실시됐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취득세가 도입됐다가 우리나라 경우에는 48년도에 11월 1일자로 이제 시행됐던 것인데 지방세법이 제정되면서 부동산 취득세로 도입됐다가 52년도에 그 대상이 부동산에서 차량과 배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과세 대상이 좀 늘어나면서 부동산 이제 그냥 취득세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그때까지는 이게 그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또는 간주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됐다가 1962년도에 개정되면서 이제 원시 취득이 도입됐던 것이죠. 간주 취득은 그 뒤에 도입됐던 거고요. 그 62년도에 왜 그게 도입됐는가 하고 봤더니 그때 62년도 당시에는 우리나라 그 재정 수입 중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1.4%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31.4%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1% 정도. 그래서 국세가 거의 95%이고 지방세는 4.1%니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수를 좀 늘려서 개발세제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어떤 세제로서 충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혈안이 됐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 그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 내가 실제로 거기서 종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선행 과세표준 연구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내 선행 연구를 2015년 이후로 찾아봤는데요. 우선 원시 취득과 간시 취득에 대한 것만 발표봤더니 너무 적어서 전체 취득세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이런 한 10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은 이렇게 표와 같습니다. 근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시가표준에 의해서 계산한다든가 시가 앞에 법에는 실가를 얘기하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뒤에 가보면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그게 문제 있고 물론 개인과 법인을 차별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작년 12월 28일 그 지방세법 개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계속 적용되지만 2000내년부터는 이제 다시 그 원칙이 바뀌는 것이어서 대부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해소됐다고. 아까 원시 취득과 간주 취득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국에는 어떤 건가? 원시 취득과 간주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는 건가? 라고 봤더니 원시 취득과 간주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물론 일본의 경우에는 원시 취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 건축물의 신축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이제 그 개축하는 경우
개축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 한정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 무슨 종류 변경이라든가 간주 취득이라든가 그다음에 과점 조지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더라.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으면서도 주택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인 경우 중에서 그 취득인 경우에는 하여튼 비과세를 하고 다만 이제 그 취득자가 6개월 동안 취득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해도 취득자가 실제 사용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만 그 원시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그런 상태이더라. 그 현행 법상으로는 이렇게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고 그리고 사실상 취득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실제로 그러면 현행 상태에서 남겨진 해소되지 않는 내년부터 해소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개선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그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조세법률주의 위반 문제, 그동안의 조세 문제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 위반 문제를 다룰 때는 법에 근거가 있게 부과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규정이 법에서 위임되어 있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되고 있는지만을 따진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거기 위반된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해져야 되는데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이게 취득세가 95년도부터 신고납세 제도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 전에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최소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이 일단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함으로 인해서 확정된다라고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된 것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때로 봐야 되는데 신고납세하는 세목인 경우에 그 제도를 만들려면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과세권자가 자유로 또는 내부적인 규정을 물론 만들어서 할 수 하겠습니다만은 납세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 자의적인 부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장부 작성 및 증거 서류 보존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 95년부터 실시된 신고납세 제도가 장부 작성 의무를 부여한 때가 언제냐면 2013년도부터 그것도 법인에 대해서만 부과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법인의 경우에만 시가로 계산은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장부 작성 의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일단 뒤늦게 돼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는 법인이냐 아니냐라고 따지는 것인데 법인도 지방세법상의 법인은 국세 관계에 있어서 법인과 달리 그 법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외형을 가졌다 하더라도 법원의 법인 등기부에 상업등기부라든가 뭐 일반 민사등기부에 법인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으면 법인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 단체라든가 이런 경우는 안 되기 그 기장 의무 자체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격별로 부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취득자에게 부여하고 크기별로 취득 금액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의 경우에는 그 뒤에 또 이제 아까 장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3억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를 다 하거든요. 개인인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를 주고 있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7,500만 원만 연간 7,500만 원만 넘어도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그 재무제표를 제출하라고 재무제표 플러스 학계장 학세단표까지 제출하라고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좀 그런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반대로 그렇게 납세 의무자한테 이제 협력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것, 어떤 징세비를 늘릴 수 있는
그렇게라고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개인과 법인 차별할 것이 아니라 취득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아까 그 무상 취득인 경우에 과세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뭐 시가 표준액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이 1억 원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뭐 가산세를 면제한다든가 불이행 가산세를 면제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 장부를 하라고만 했지 나중에 뭐 제출하는 서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은 재무제표를 개인이든 법인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은 1년치에 대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그것은 총 1년치에 대한 총 자산 운영 상태와 경영 성과에 대한 서류이지 그 취득 물건에 대한 서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기장만 하라고 했지 거기 그 기장 물건에 대한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를 제출을 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개별원가 명세서는 여기 아까 일반적인 손익계산서라든가 그런 명세서는 아니죠. 손익계산서는 손익을 계산하는 명세서이고 이것은 취득 가격이 얼마인가, 원재료가 얼마 들어갔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고 뭐 공사비가 또는 무슨 기타 소모품비가 얼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명세서를 받아봐야 그 기장이 성실한지를 과세관청에서 파악할 때도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이게 시가 표준이 뒤에서 마지막에 또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시가 표준액 자체가 실제 시가보다 뭐 60% 수준에서 또는 뭐 주택의 경우에 공시지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뭐 80%까지 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낮은 상태에서 시가 표준액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상태에서 기장을 하면 할수록 또 더구나 성실하게 하면 할수록 세금 부담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기장을 안 없다고 했지만 없다라고 하면 시가 표준으로 가면 가산세를 10% 부담하더라도 취득세 부담이 적어진다는 출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보면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설정 자체가 누가 기장을 하겠느냐 인건 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또 사람 인건비까지 투자해서 기장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저것만 가지고 오면 되겠는가? 그건 아니죠. 또 지방세법 시행령 18조에 보면 또 가산하고 이렇게 또 포함하지 않고 포함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금액이 있는데 항목은 포함할 금액이 10개고 포함하지 않을 금액이 5개이지만 실제 그 내용에 가면 아주 천차만별하고 이렇게 10개가 아니라 5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도 또 건설자금 이자도 계산이 국세에서 법인세 세액을 계산할 때 건설자금 이자와 여기 취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의 건설자금 이자는 전부 다르지요. 왜냐하면 취득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사업 개시 전에 발생하는 원시 취득인 경우에는 같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취득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사업연도와 취득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면 일단 그 과세관청에서 파악할 때도 좋고 납세자금 의무자가 스스로 제대로 이렇게 해당 사항을 체킹함으로 인해서 사전 그 잘못된 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유리화점이 있어서 이렇게 과세표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금액을 전부 자기 스스로 하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50억 이하는 스스로 하고 50억 초과는 일단 외부 전문가가 해서 나중에 대개 이제 50억을 기준으로 한 것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이 5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게 되면 세무조사 대상자를 무작정 많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를 꼭 필요한 사람만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서류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그 성실신고 확인서는 이건
납세 의무자와는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과세관청에서 조사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정계산서가 첨부됐다 하더라도 원래 그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그게 이제 기업의 계산 금액인데 그 금액이 성실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회계 전문가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을 한번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조세 공평주의 측면에서 이제 위반 문제를 따진 것인데요. 공평의 개념은 평등의 개념보다는 좀 상위 개념이고 정의 개념보다는 중간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서울대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공평한 것은 어떤 무슨 그 과세 체계를 마련할 때 미리 그게 속에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건설자금이자하고 연체이자 법인의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 연체이자 뭐 부동산 그 중개수수료를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포함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와 연체이자 이게 그 두 개가 법인세법상 개념 또는 소득세법상 개념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건설자금이자 법인세법상 개념은 이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설자금이자가 발생했다 해서 이자가 발생했다 해서 당해년도 아직 수입도 없는데 대응되는 수입도 없는데 송금으로 산입한다든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인하는 것인데 이거 취득세 경우에는 좀 다른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건설자금이자가 많이 발생하고 연체이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자금 운영 사정이 나쁜 영세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상대적인 어떤 내용 5층 건물을 지었을 때 또는 10층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어떤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는 똑같을 동일할 것인데 물론 뭐 큰 회사가 지었으면 더 비쌀 거고 프리미엄이 있어서 하겠지만 비쌀 것인데 아까 자금 사정이 나쁜 사람들이 하면 더 많은 거고 그 아까 대기업이 지었으면 50억에 지을 수 있는 것을 중소기업이 지으면 70억에 지었다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더 많은 70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체이자도 마찬가지 결과가 있죠. 대기업의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적게 발생할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 어떤 원시 취득을 굳이 과세한다면 어떤 공정 표준 원가 설계가 나올 것이니까 설계에 따른 표준 원가를 적용해서 공시를 하고 어떤 성실하게 기장을 했으면 오히려 그 표준 원가보다 낮더라도 표준 원가가 가령 100억인데 80억만 됐다라 하더라도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성실하게 기장하려고 노력하지. 그렇지 않으면 시가표준액 자체로 하면 기장을 안 할 것이다.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계속 개선이 안 될 거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계속 말만 신고납세 제도이지 시가표준으로 과세하는 체계가 계속 이어질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데요. 그 주택 건설업자에 대한 원시취득에 대한 그 과세인 경우는 주택이든 뭐 아까 상가도 마찬가지이기는 하겠지만 주택과 상가의 차이는 주택은 되게 개인이 살기 때문에 비용화가 안 된다는 얘기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이고 상가인 경우에는 거기서 사업자가 되게 들어오기 때문에 비용화가 가능하다 감가상각 과정을 통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냥 거기 원시취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바로 전가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세가 이 취득세가 부가가치세 간접세가 아닌데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가 아닌데 여기 부과를 하면 그게 바로 전가가 되지 분양자한테 분양을 받은 사람한테 전가가 되는데 그 더구나 이 개인 그 경우는 그런 원시취득자가 부담한 취득세 그리고 자기가 또 그 수부장으로 해서
승계 취득으로 인한 그 분양받은 가액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되면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닌가? 물론 금액은 좀 다르고 납부자도 다릅니다만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외국도 없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단 6개월 동안 그 안에 그 최초 사용자 분양자가 나타나면 분양받은 사람이 나타나면 원시 취득을 과세 제외하고 하는 그런 것 같이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과점주주 취득에 대한 또 이중부담 문제, 이게 과점주주에 대해서 뭐 외국에서는 과세한 사례가 없고 일본 경우에도 과세하는 납세 업무 과세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그 지금 과세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게 이제 그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에 판례가 있어서 이건 잘못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례가 나왔다고 하지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법인이 그게 1인 주주니까 개인이랑 마찬가지다라고 한 뜻의 취지에서 했다면 그러면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지 말아야 하지요. 아니면 80% 과점주주이면 그러면 20%는 일단 법인한테 취득 시에 과세하고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때 과점주주한테 과세하면서 법인에게 과세한 부분을 돌려줘야 맞겠지요. 이제 그렇게 한다면 말이 되는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해서 또 뭐 내야 돼. 법인으로 한번 내고 또 과점주주가 됐을 때 내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68년 11월 달에 이게 저게 들어와서 현재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데 이거 이제 그때는 진짜 지방세 세수가 너무 적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세수를 좀 늘리는 측면에서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 개인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이전이 되면 이게 취득세를 내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교체되더라도 취득세를 법인이 한 번만 내고 10번 되더라도 과점주주가 교체되더라도 한 번만 내고 이렇게 안 내고 지나가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다면 그 점에 착안해서 했다면 그러면 과점주주가 교체되는 경우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과세 표준 이제 뒤에 이제 아까 뒤에 또 중간 되는데 기장이 없는 경우에 과세 표준 계산 문제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우선 공정 시가 표준 또는 표준 시가 표준을 현재 시가 표준이 아닌 다른 의미의 어떤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이고 꼭 그 시가대로 과세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취득 물건별로 시가 표준액이 그 시가 반영률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을 이제 잃었다는 그런 측면이죠. 어떤 아파트를 산 사람은 더 많은 동일한 시장 가치의 물건을 취득하는데 더 많은 취득세를 내야 되고 이게 더 적게 내야 되는 그런 공정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예 기장을 하지 않으면 불편하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좀 표준원가 시스템으로 해서 공시를 하고 그다음에 성실한 기정을 하면 더 절세를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건 이제 아까는 좀 법률학적 측면에서 이렇게 본 것이고요. 이것은 기본으로 보면 실무적 측면 또는 회계학적 측면에서 본 것이죠. 장부 작성과 그 보존 의무 대상자를 아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개인에게도 부여하고 최소한 원시 취득 경우에는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왜냐하면 그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장부 취득 형식이나 문제점은 지금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부를 만들라고 하는데 그런 장부가 추상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완벽할 수는 있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 납세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려우니까 그냥 폭식 기장 해달라 그런 얘기죠. 취득에 관련된.
그 구체적으로는 아까 어떤 장부냐면 취득원가 명세서를 만들 수 있는 장부를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다음에 분리행시 가산세 이제 이렇게 지금은 무조건 앞에 보면 산출세액이 10%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성실 가산세 부족세의 경우에 10%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일단 이렇게 좀 해달라,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지금은 이렇게 규정이 없는데 무신고와 중복시 각각 계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인데, 대개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면서 시가표준액으로라도 다 신고를 하니까 그 법무사에 통해서 할 때 하니까 일단 무신고 가산세는 거의 없을 거고, 과소신고 가산세만 있으니까 이제 뭐 굳이 저런 필요는 없다, 배려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배려를 해줘도 되지 않겠는가?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다음에 이제 기장의무 관계입니다. 이제 국세와 지방세인데 실제 지금 그 지방세 아까 국세의 경우에 소득세의 경우에 그 3억을 이렇게 예시를 했습니다. 3억 정도 했을 때 법인세의 경우는 한 1,800만 원 이익이 생기고, 그다음에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한 2천만 원 생긴다고 봤을 때 그 이제 세율은 이게 2.8%죠. 보존등기 원래는 취득세 2%에다가 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 0.8%에서 2.8%인데, 그리고 법인세는 10%, 여기 종합소득세는 15%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있고, 선부 서류를 제출하도록 재무제표와 학계장학시산표, TV는 이제 학계장학시산표인데 토탈 밸런스 시트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조정계산서까지 첨부하라고 하죠. 그게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무신고로 보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가산세 뭐 20%로 돼 있는데 이 경우에도 뭐 20%로 올려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이게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 7,500만,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 7,500만 원에 대해서도 복식기장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에 대해 지방세의 경우에는 개인에 대해서는 아예 기장 의무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장 의무 관계를 제출할 수 있는 최소한 아까 개별원가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작성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장, 단순하게 이렇게 뭐 여기 금전출납부하는 식으로 기장은 인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뭐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취득 단계는 포함시키고 양도 단계는 풀포함한 식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면 명백하지 않겠는가. 개인의 경우에는 기장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보수 규정이 있지요. 보수 규정에 상한가를 적용해 버리면 되지요. 본인이 상한가 적용받지 않고 싶으면 영수증 받으면 되는 거고, 요즘에는 다 세금계산서 끊기도 하고 현금 영수증 끊으니까 그게 필요 없지 않겠는가? 건설자금이자 연체료 문제, 여기 다르다 이제 하는 얘기고요. 실제로는 다르고 오히려 돈 없고 영세한 사람이 더 많은 취득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시가표준액 적용 문제, 이게 뭐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현재까지는 그나마 그 이렇게 전국적으로 공시되고 있는 금액이 시가표준액이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시가표준의 산정 방법이라든가 산정 기준, 적정 시가 반영률 비율이 전부 다 물건별로 달라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뭐 내부적으로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그걸 좀 이게 형평을 좀 공평한 그런 개념으로 세부담이 되도록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최소한 기장을 한 사람이 기장자보다 하여튼 불이익이 더 주어지도록 환산율이라든가 할증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봤더니 그 2011년도에 통합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이렇게 부동산 등기가 필요한 부분에들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취득세 2% 보전 등기는 대한 등록세는 0.8%인데 그때 당시에도 등록세를 낼 때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바로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아까 취득세가 아니라 등록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에 대해서는 미리 신고 시에 내라든가 뭐 이렇게 뭐 또 뭐 등기할 때 내라는 소리는 없었는데 저게 통합되면서 그 등기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취득세를 전액을 내도록 그런데 승계취득의 경우에 원시취득 경우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승계취득 경우에 보니까 잔금 지급하면서 법무사가 와가지고 취득세를 먼저 받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뭐 일주일 안에 다 내는데 그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납세자는 현재 60일 이내에 내도록만 하면 되는데 이게 그 바로 내야 된다든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다 분납하라고 하고 본인이 뭐 금액이 적은 경우는 뭐 몇백만 원, 200만 원인 경우에는 뭐 내라고 분납해라고 해도 분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혹시 늦으면 가산세만 먹게 되는 거고 이자도 붙지도 않고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금액이 커진 경우 또는 몇 억이라든가 몇 천만 원이 되면 그 납세자의 권리도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등록세를 걷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2분의 1을 그 신고 시에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신고 기한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좀 그게 좀 문제가 있다면 500만 원 이상이라든가 국세와 같이 1,000만 원 이상 또는 또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한 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혜택을 주면 성실신고 확인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취득세 행정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 기타는 이것은 뭐 원시 취득과 간주 취득의 그 과세 표준 계산의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없는 얘기인데 이제 지나가면서 했던 것이죠. 유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원래는 유상과 무상이 같았었는데 그 무상 중에서 이제 상속의 경우에 뭐 6개월 또는 9개월로 늘어났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이제 기타 상속이 아닌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로 이렇게 연장이 됐던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유상 취득에 대해서만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해주면 그 납세자 편의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지방세 당국자들이라든가 지방세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등기 시에 취득세를 다 내야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그 등기 서류를 받아주니까 각하사유가 되더라고요. 부동산 등기법 뭐 그게 50조에 보니까 그런 적이니까 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그 부동산 등기법에 보니까 분납을 그 지방세법 20조 의의가 계속 살아 있더라고요. 지방세법에서는 20조 의의가 삭제됐는데 2015년도에 그 부동산 등기법에는 20조 의의가 계속 살아 있어서 그 지방세법 20조 의의에서 분납을 하는 경우라면 거기 규정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세금만 납부하면 등기 서류를 각하 사유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이것은 이제 뭐 시행령 거기 18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X표는 개인의 경우는 안 내고 저기고 10호에 대해서 옆으로 뭐 화살표 뜬 것은 마찬가지로 여기 1호, 2호, 7호에 해당되는 유사 비용은 뭐 거기 이제 포함되고 안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다 된 것인데요. 일단은 그 원시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원시 취득이라든가 간주 취득이 들어간 그 원인이 원래 그 세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 세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세수가 너무 사실은 현대국가라고 한다면 재정 수입의 80%가 조세로 수입으로 충당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31.4%에 그쳤고 그리고 그 31.4%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취득세가 아닙니다. 지방세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은 6.1%밖에 안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어떤 그 재원을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뭐 조상징수 국세의 경우에는 조상징수까지도 했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과세가 됐던 거 아닌가? 일본에서도 없던 제도가 확대해서 됐던 거 아닌가? 일본이 꼭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나마 그 과세하고 있는 원시취득이라든가 원시취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일본의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이제 좀 개정이 이제는 세수가 필요하고 만일 세수가 부족하다면 아까 부가세에서 지방 소비세로 이전되는 세율을 지금 25%에서 30%로 늘린다든가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좀 이론적 근거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영은 연구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우리 이제 황 연구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 신고납부 세목인 지방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그 과세 표준을 신고 납부하기 위한 그 사실상의 취득 가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으니 그와 관련해서 그 뭐 장부의 작성 보존 의무를 명시하고 또 과세 표준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정 계산서 첨부라든지 그다음에 과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등을 제안하셨고 또 그 외에도 조세 공평주의적 관점에서 부동산 업자 그 인별에 따른 차별 과세 또 인격에 따른 차별 과세라든지 부동산 업자의 그 원시 취득 부동산에 대한 이중 부담의 문제라든지 과점 주주에 대한 이중 부담의 문제 그리고 등기 등록이 필요한 그 원시 취득 자산에 대한 신고 납부 기한의 문제 등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